네, 반갑습니다. 동수대학교 이동훈입니다. 아티스트를 위한 컴퓨터 그래픽스 최적화 이론. 이번 시간에는 그 세 번째 주제로 GPU 바틀렉, GPU 병목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바틀렉인데요. 우리 소위 말해서 병의 목입니다. 우리가 병을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생겼죠. 넓은 구간이 있고 물을 따르게 되면 이렇게 좁은 구간을 통해서 지나가게 되는데 이걸 갖다 우리가 병목이라고 하죠. 병의 목입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이제 교통 상황을 보면 이렇게 그 도로가 있고 차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어떤 사고가 나게 된다면 일단 차선이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차들이 이렇게 쭉 가다가 갑자기 좁은 구간에 진입하게 되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위 말해서 차들이 그 정체가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속도가 일정하게 가다가 급격하게 속도가 줄어드는 그런 구간이죠. 자, 이렇게 병목이란 거는 어떤 전체 하나의 시스템으로 비유하자면 시스템이 있을 때 이 시스템의 성능이 어떤 특정 요소 하나의 구성 요소에 의해서 전체적인 시스템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갖다가 저희가 병목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앞에서 렌더링 파이프라인 이야기했을 때 그 어떤 그래픽의 요소가 렌더링 된다는 것은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그 일들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때 파이프라인의 하나의 요소가 다음과 같이 병목 현상을 일으킨다면 전체 그래픽 데이터들이 제 시간에 처리가 되지 못하고 속도나 성능이 상당히 저하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것을 컴퓨터 그래픽스에서도 똑같이 병목이라고 하고요. 결국 이 병목을 어디 있는지 파악하고 이 병목을 제거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이번 이 강좌 시리즈에서 잘 다루고 있는 최적화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최적화는 그래픽 처리를 하다가 성능이 저하되는 일부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가 지난 챕터에서 살펴본 이 드로우콜이라는 것은 드로우콜에 의해서 생기는 이 성능의 저하. 자, 이것도 일종의 이제 병목입니다. 드로우콜은 그 CPU 쪽에서 생기는 문제죠. 그래서 이러한 병목을 갖다가 특히 CPU 병목, 즉 CPU 바틀렉이라고 부르고요. 자, CPU에서 생기는 거와 대별 이제 마찬가지로 GPU 상에서도 이러한 성능의 저하가 생길 건데 이것을 저희가 GPU 바틀렉, GPU 복목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이러한 CPU 쪽은 우리가 드로우콜을 살펴봤고요. GPU 상에서 생기는 병목 현상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그 현상을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우리가 그 렌더링 파이프라인에서 처리되는 것을 보시면요. 지금 이게 드로우 1, 2, 3, 4라 되는 게 개별적인 드로우 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때 드로우 콜은 하나의 어떤 메시 단위로 드로우 콜 명령어가 일어나죠. 그러면 버텍스 쉐이더에서 하나의 메시에 대한 처리를 마치고 그 데이터가 레스터 단계로 넘어가고 레스트 단계에서 드로콜 하나가 마치고 픽셀 쉐이더 단계로 넘어가서 결과적으로 출력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상당히 근사하게 드로콜 하나가 끝나기 전에 그 버텍스 쉐이드에서 레스트 단계로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라는 게 하나의 우리가 삼각형 트라이앵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여러 개의 트라이앵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하나의 메시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하나의 트라이앵글이 버텍스 쉐이드에서 처리되면 이 데이터는 바로 레스트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버텍스 쉐이드에서 드로우 콜 하나가 실행되는 와중에 처리되는 그때그때의 삼각 트라이앵글 데이터들은 바로 레스터 단계와 픽셀 쉐이드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런 개념을 봤을 때는 만약에 버텍스 쉐이드에서 병목이 일어났다. 그 말은
버텍스 처리가 늦어졌단 말은 이, 이 처리 결과가 레스터 단계로 넘어오지 않을 거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레스터 단계와 픽셀 그의 결과에 수반되는 픽셀 쉐이더에서도 일을 하고 있지 않겠죠. 자, 이렇게 되면 아무리 레스터 단계와 픽셀 단계에서 일 처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일이 넘어오지 않으니까 그 속도는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버텍스 쉐이드에서 일을 아무리 빨리 처리한다 하더라도 레스트 단계에서 일 처리가 늦어진다든지 또는 픽셀 쉐이드 단계에서 일 처리가 늦어지는, 즉 병목이 일어나면 똑같이 성능 저하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도가 느려졌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무엇이 이렇게 속도를 느리게 만드느냐, 병목이 어디서 발생하느냐를 갖다가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 현상을 해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이 병목을 발생시키느냐, 즉 어느 지점에서 병목이 일어나느냐라는 것 갖다가 우리가 분석하고 알아내야 되는데요. 이렇게 병목 지점을 찾는 과정을 프로파일링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프로파일링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병목 지점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 병목 지점이 찾은 것들을 꼼꼼히 뒤져보면 문제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겠죠. 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결국 최적화가 될 것입니다. 이 병목은 상당히 디바이스 의존적이에요. 그 말은 똑같은 소프트웨어를 알고리즘으로 짰다고 하더라도 또는 어셋으로 우리가 뭔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PC에서 돌리느냐 모바일에서 돌리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개발을 PC에서 하는데 PC에서 잘 돌아간다고 해서 만약에 모바일 게임을 만든다면 PC상에서 만들 때 잘 돌아간다고 해서 그 모바일 기기에서 잘 돌아간다는 것은 결코 보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또 동일한 PC나 모바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각각 기기가 워낙 스펙이 다르기 때문에 기기마다 가지고 있는 사양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따라서 항상 가장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개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 사양이라는 걸 보통 이제 정해놓고 그 최소 사양에 맞춰서 개발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사양을 높은 고사양에서만 돌아가면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성능을 낼 수 없기 때문이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디바이스 의존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좀 최신 나온 좋은 하드웨어 스펙을 가지고 있는 기기라고 해서 무조건 병목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로레벨 디바이스에서는 문제가 안 됐는데 문제가 안 됐는데 반대로 더 높은 사양의 디바이스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우리 기본적인 CPU나 단지 GPU의 성능을 갖다가 올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아요. 그만큼 더 복잡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실제 픽셀이 몇 개냐, 이 픽셀의 이미지 레졸루션에 또 되게 의존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부터 필레이트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기기마다 병목의 상황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범용적인 으로 잘 들어가는지는 각 실제 사용되는 어떤 기기를 여러 대 마련해서 또는 그 테스트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존재합니다. 이 병목에서 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자, 그럼 어느 정도 결국은 성능을 가져야 되는가를 기본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겠죠.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그 FPS라고 부르는 단위를 통해 가지고 성능을 많이 이야기하죠. FPS가 뭡니까? Frame per Second. 그래서 초당 몇 프레임이 돌아가느냐를 우리 보통 이야기 많이 합니다. 게임에서 30프레임 돌아간다, 60프레임 돌아간다 보통 이야기 하죠. 그래서 이 프레임 레이스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우리가 좀 속도가 늦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사실 병목 측정할 때는 이 FPS를 사용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FPS는 초당 몇 프레임이 수행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평균적인 속도를 의미하죠. 1초 동안 여러 개의 프레임이 있는데 1초 안에서도 사실은 상당히 시간이 작게 걸리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지점요. 자, 평균적으로 상당히 좁게 시간이 걸리다가, 자, 이게 사실 이 프레임 자체가 병력을 갖다가 일으키는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1초 전체를 봤을 때 몇 프레임이 수행되느냐 보다는 한 프레임이 자, 얼만큼 시간이 소요되는가로 우리는 결국 병목을 체크해야지 어떤 특정 상황에 생기는 문제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한 프레임당 시간이 얼마큼 소모되느냐, 보통 밀리세컨드 단위를 쓰죠. 소위 말하는 프레임 타임인데요. 한 프레임에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서 그 프레임이 가동될 때 생기는 문제를 우리가 보통 파악하는 형태로 병목을 갖다가 찾아내게 됩니다. 자, 병목을 발생시키는 어떤 지점, 자, 무엇이 병목을 발생시키는가 발견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프로파일링 한다고 했는데, 이 프로파일링을 하기 위한 도구들이 사실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런 도구가 없으면 사실 우리가 프로파일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도구를 갖다가 우리가 프로파일러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프로파일링 툴은 어떤 부분에서 GPU가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지, 또 어떤 부분을 바꾸면 속도가 향상되는지 보여주는 도구인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병목이 일어나는 리스트, 바틀렉이 발생하는 어떤 리스트를 갖다가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형태로 제공되는데, 때로는 그 어떤 우리가 실험들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기능들도 있어요. 이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것의 기능이라는 건 뭐냐면, 만약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텍스처의 사이즈를 줄였을 때 이 드로우 타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갖다가 시뮬레이션에서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메모리 밴드위스나 캐시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무엇이 변하는지를 갖다가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는, 자,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자, 그런 기능들도 있는 프로파일링 툴이 있습니다. 도구는 하나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GPU 프로파일링 할 때는 GPU를 만드는 벤더마다 이제 프로파일링 툴을 보통 제공하는데요. 엔비디아사나 AMD, 자, 그다음 인텔에서 제공하는 프로파일러가 있고요. 렌더닥이라고 약간 범용적으로 쓰이는 오픈 프레임워크도 있습니다. 그다음 액박, 뭐 엄밀히 말하면 그 다이렉트 3D 계열의 PIX라는 것, 그다음에 그 애플 iOS 계열의 GPU 프레임 디버거 같은 것들도 이러한 프로파일러 일종이고요. 게임 엔진들도 유니티나 언리얼 모두 개별적인 프로파일을 제공하고 있어서 이 프로파일을 쓰시면 상당히 방금 말했던 병목을 찾기가 수월합니다. 자, 엔비디아의 엔사이트나 AMD의 GPU 파워 스튜디오, 인텔의 GPA 같은 경우에는 뭐 시스템 어널라이저, 그래픽 트레이스 어널라이저, 그래픽 프레임 어널라이저 등 좀 약간은 세분화된 이런 프로파일링이 가능한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렌더닥이 사실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툴인데요. 오픈되어 있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언리얼이나 유니티에서도 붙여가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GPU 상의 여러 가지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 툴입니다. 자, 이것은 iOS의 GPU 프레임 디버그고요. iOS의 GPU 프레임 디버그도 상당히 사용하기에 직관적이고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애플사에서 나온 iOS 기반의 디바이스 기기들을 테스트하는 데 보통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게임 엔진인 유니티 프로파일러와 게임 엔진인 언리얼 프로파일러, 이런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프로파일러 사용하셔서 우리가 일단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찾아내는 게 1차적인 이야기고요. 이 프로파일을 사용하는 방법들은 아래에 나와 있는 이 URL에 들어가시면 각각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구글링을 통해서 찾아보시면 자기가 현재 쓰는 어떤 상황에서 실제로 필요한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실제 쓰시면서 기능들을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일단 이런 그 바툴렉의 개념과 프로파일링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병목의 원인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